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고 있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우리가 이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은 정말 여러 차례 접해보셨을 텐데요. 이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 물질을 마시다 보면 폐뿐만 아니라 이 콩팥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심각성도 알고 위험성도 알고 있지만 선택적으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더 상황은 심각한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선택적으로 준비해 볼 수 있는 이 보험 대비만큼이라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탄탄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신경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신경희 전문가님께서는요, 똑똑한 퇴직 상속 플랜이란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퇴직을 피할 수 없다라면 똑똑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바로 그 내용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요, 법인을 운영하시는 CEO분들의 똑똑한 퇴직을 준비하시는 방법과 상속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들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모든 고민은 다 짊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연대 보증이나 근저당 설정, 소득은 잘 이어지고 있는지, 회사 채무, 가업 승계자금, 상속세 지원 마련, 그 회사의 돈을 갚아야 하는 가지급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오직 온리 CEO분의 결정입니다. 어떤 유능한 직원도 어떤 가족도 대표님을 대신해서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은 아마 잘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 복용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거의 80%가 넘게 이런 스트레스성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 대표님들의 건강의 위험은 바로 기업의 위험으로 갈 수가 있고요. 기업이 위험해지면 가족에도 위험이 전가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만약에 건강하지 않으셔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대표님이 유고하셨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심장마비가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돼서 급작스러운 사망을 맞이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 자산에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우리 개인이 사망을 오늘날 해도 내가 돈 빌려준 거는 난 빌려간 적 없다 하고 갚지 않고요. 돈 받으러 오는 사람만 많다고 해요. 그런데 하물며 개인도 그런데 이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 법인을 운영하면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유동성이 악화로 인해서 대표님의 부재는 기업의 파산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데 법인의 자산에 문제가 생긴 거는 무한 자산으로 해서 기간이 유효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기간이 지나면 안 갚아도 되고 이런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연대보증, 대표가 누구에게 연대보증을 섰다라는 것은 무한이 아니고요. 유한이 아니고 무한입니다. 내 회사가 파산을 했다, 보증으로 인해서 그러면 가족에게 무한 책임입니까?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하나 보증 잘못 쓰고 근데 사업을 하면서 보증 안 쓸 수는 없겠죠. 이런 준비가 안 된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 대표님들은 회사를 위해서 올인을 합니다. 정말 회사를 어떻게 잘 키워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가족의 리스크까지 생각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죠. 자, 그걸 반영하듯이 이렇게 신문 자료가 또 칸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의 내용은 34살짜리 아들에게 기업을 승계하기 위해서 승계 준비를 시작하다가 갑작스럽게 대표님의 부재가 발생을 했어요. 사망을 해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상속 평가액이 200억이니까 상속 재산은 50%가 이제 상속세를 맡게 돼서 100억의 상속세를 준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00억 갑자기 현금으로 준비하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첫 번째로 물납, 어느 건물 이런 것들로 해갖고 물건으로 대신 40억을 상속세를 냈고요. 나머지 60억은 대출, 기업을 이용해서 대출을 이용해서 60억을 마련해서 100억을 상속세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의 60억에 매월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자를 내야 되죠. 매월 대출이자 4천만 원을 납입하다 보니 기업에서 이윤을 4천만 원 이상 더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파산했다. 이런 내용이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자, 먼 얘기 같지만 내 얘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대부분 기업을 승계했을 때, 사망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기업은 계속 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산 가치가 계속 높아가는데요. 만약에 20억 자산 가치가 80억으로 늘어나는 데는 4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산 가치는 상속세는 1억 3천만 원 정도인데 80억으로 늘어나면서 상속세가 17억 9천만 원이 돼서 무려 13배가 넘게 상속세는 높아지게 됩니다. 내 이득보다는 세금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는 건데요. 자, 그걸 반영하는 표가 있습니다. 현재 상속가액이 25억이다. 25억이면 상속세는 2억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계속 늘어나서 200억이 됐다. 그러면 8배가 증가했죠. 근데 200억에 대해서 상속세는 77억을 납부하셨어야 합니다. 상속세는 약 40배를 증가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 40배를 증가하기 전에 뭔가 이 시점에서 상속 플랜을 잘 짜셔서 증여를 해서 회사를 자녀에게 넘겨주고 가업 상속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 내지 않고 이쯤 어디에서 상속세를 내고 재산은 늘어나도 끝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유고시의 고민이고요. 자, 두 번째는 대표님의 퇴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생기고 지출도 생기고 나머지 분명 순수입이 생기잖아요. 이걸 대표님이 어떻게 수입으로 가져가시냐인데요. 법인에 그냥 남겨놓게 되면 첫 번째 법인세를 물게 돼 있죠. 그다음에 받아가실 수 있는 게 1번 배당이고 2번 상여급여고요. 3번 퇴직금으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입을 받아가면 수입이 생기면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되겠죠. 세금을 내야 하는데 배당, 가장 많이 가져가시는 게 배당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많은 돈을 급여로 갖고 가기 그래서 배당으로 받았다. 그러면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의 합산입니다. 세금이 합산된다는 거는 조금 버는 것보다 많이 벌면 세율은 올라가기 때문에 점점 세금은 늘어난다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근로소득이잖아요. 근로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의 합산입니다. 1년 동안 소득을 다 합산하기 때문에 세율이 늘어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퇴직소득입니다. 퇴직소득은요. 퇴직소득세라고 이 두 가지는 다 종합소득세인데 이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라는 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리해서 따로 관리하죠. 네, 퇴직소득세는 장점이 뭐냐면 매월 이렇게 매년 그 근무 연수가 증가할수록 세율이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세금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요. 내 순이익이 어디로 가느냐. 자, 법인세로 처음에 갔을 때 법인세로 갔을 경우에는 자, 2억 원 미만이다. 그러면 2천만 원에 세금을 내면 되죠. 근데 기업을 하시면서 2억 원, 200원 이하가 가장 지금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세율이 20%입니다. 자, 20%이라는 것은 만약에 100억을 벌었다. 100억이다 그러면 20억의 세금을 내야 되겠죠. 20억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19억 8천만 원의 세금을 납입하셔야 됩니다. 자, 법인에서 100억 순자산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중에 19억 8천만 원을 탁 띄어간다면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어들인 소득을 법인의 자산으로 남겨둔다는 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기업 승계할 때 회사의 값어치가 커지기 때문에 승계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자산을 묶어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종합과세입니다. 자, 배당하고 아까 근로하고 상여금은 종합과세에 합산된다고 말씀드렸죠. 대부분 대표님들은 이쪽에 해당이 많이 되는데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35% 세율이죠. 3,500만 원의 세금인데 이 중에 그 3,500만 원에서 요 정도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를 해주게 되면 1,500만 원 공제는 2천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나한테 갑자기 배당이나 상여로 해서 돈을 더 받았어요. 그러면 1억에 2천만 원 이렇게 세금을 내던 것이 갑자기 2억이 된다. 그러면 세율은 38%에서 7,600만 원이고요. 거기다 공제 2천만 원 하게 되면 5,6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어디에 합산되느냐에 따라 2천만 원 세금 내시던 게 5,600만 원이니까 3,600만 원의 세금을 더 납입하셔야 되니까 나한테 받는 이득을 배당이나 근로나 상여로 하는 것보다는 퇴직소득세를 맞는 게 그렇게 되면 많은 세금을 납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세금 공제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퇴직금으로 뭔가를 챙겨가시는 게 세금 면에서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법인으로 자산 남겨두지 않는 게 아주 이득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두 가지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어떤 금융을 가입을 했어요. 금융자산을 가입했는데 내가 낸 돈, 저축을 하는데 내가 낸 돈을 비용 처리, 손비 처리까지 해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우리 대표님들 외제차 뭐 이렇게 많이 타시잖아요. 왜요? 손비 처리 받기 때문에 외제차를 많이 타시게 되는데요. 대표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타죠. 자동차도 안전을 위해서 타는데 내 몸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준비한다. 가장의 유고 시에도 준비되고 퇴직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데 비용 처리까지 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험은 이렇게 많이 해주는 이게 인정이 돼 그러면서 모든 뭐 이제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국세청하고 기획재정부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경비 처리가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문의를 한 내용인데 글씨가 작죠.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일정 조건이 가능하면 계약 중에 해약환급금이 없는 보험을 전액 비용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제 정기 보험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순수 보험이어야만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게 어떤 말인지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입니다. 정기보험 순수 손비 인정 비용 처리 가능한 거는 첫 번째로는 만기 환급금이 0원이어야만 합니다. 자, 환급금 보험들은요 다 환급금이 있죠. 그런데
이 손비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험이 아니고 만기에 90세 만기다. 그럼 90세에 환급금이 없어야 합니다. 중간에는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기에는 환급금이 없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전기간 납입입니다. 전기간이라는 것은 우리 보험을 보통 들면 20년 납 100세 만기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90세 만기다라고 하면 90세 만기까지 보험료를 동일하게 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만기 수익자는 꼭 법인이어야만 합니다. 계약할 때 법인이어야만 해요. 왜 법인이어야만 하냐면 가입 목적이 경영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 합당해야만 합니다. 수익자가 법인으로 들어가면서 법인에서 갑자기 유동성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금을 상환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만기 시에는 법인이어야만 한다는 이 세 가지 조건이 꼭 합당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조건, 비용 처리가 되면서 사망보험금도 있으면서 그리고 대표님의 퇴직금까지 마련할 수 있는 보험은 바로 정기보험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여러 보험사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정기보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좋은 상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망보험금입니다. 대표님이 기업을 운영하시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시다면 처음에는 사망보험금이 이렇게 1억 5천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매월 100만 원씩 55세 남성 대표분을 예시로 한 건데요. 이제 사망보험금은 점점 올라가다가 뭐 한 30년 지난다 그러면 6억 3천까지 사망보험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사망보험금이 올라가야 기업이 커질수록 사망보험금도 상속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도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간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돈을 쓸 수 있어야 하잖아요. 해약환급금이 90세에는 영원이어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90세 전에는 해약환급금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대출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긴급자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험이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없지만 나중에 쭉 가다가 보면 거의 90%대에 육박하는 해약환급금이 생깁니다. 자, 이 조건이 맞는 보험인데요. 자, 마지막 장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손비 인정받으면서 얼마나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마지막에 이렇게 집합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납입을 하면서 유족 보상금은 이제 사망을 하실 때 유족에게 보상금은 처음에 1억 5천 정도 준비가 되시고요. 10년, 15년 지날수록 뭐 25년 지났다 그러면 4억 8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중간에 6년 여기 한번 보이시죠? 6년 동안에는 내가 납입한 돈이 7,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험이죠. 해지 환급금이 있겠죠. 해지를 하는 순간에는 5,800만 원, 80.4%의 해지 환급금이 생깁니다. 근데 매년 비용 처리를 하잖아요. 내가 법인에 뭐 2억 초과 200억 밑에 자산이라고 하면 법인세 20%를 감면을 받기 때문에 6년 동안 감면받은 금액이 20%를 감면받아서 1,440만 원 해서 6년 정도 된다 그러면 법인세 감면과 해지 환급금까지 합쳐서 내가 낸 돈은 원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법인의 자산이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율도 줄어들게 되고요. 승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퇴직금으로 쓰신다. 만약에 하신다면 이걸 배당금이나 다른 걸로 받아가시는 것보다는 퇴직소득세를 해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대표님의 유고시 가족에 대한 상속세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의 자산을 만들지 않고 경비 처리에서 선비 처리까지 되고 퇴직에 관련돼서 대표님의 퇴직금 그리고 만약에 운영을 하시다가 대표님의 유동성 자금, 대출금 상환이라든지 뭐 건물을 새로 사야 한다든지 이런 자금 조달로도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좋은 대표님의 퇴직금과
상속에 대해서 합당한 보험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회사에도 나에게도 심지어 내 가족까지에게도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것 같은 플랜인데요. 오늘 강의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신경희 전문가님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또 이재희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보험 리모델링 팁입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활에 맞게 인테리어를 바꾸는 이 리모델링이 유행했었죠. 집처럼 보험도 때와 상황에 맞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련한 이야기 우리 이재희 전문가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집에서 재택한다고 리모델링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이 보험도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아나운서님 핸드폰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하죠. 네, 혹시 뭐 핸드폰을 하시다가 보험에 관련된 광고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거나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있어요. 제가 검색을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맞는 보험들의 광고가 이렇게 많이 뜨더라고요. 아, 네. 아무래도 요즘은 또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다 보니 그렇게 핸드폰을 통해서도 광고를 접하기로 한다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직접 검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TV나 전화를 통해서도 보험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접하시곤 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혹시 뭐 보험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장을 추가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이런 내용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보험을 바꾸는 것이 좋을지, 또 바꾼다라면은 예전 보험이 좋다는데 예전 보험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깊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보험이 매우 제각각이기 때문에 예전 보험이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험을 분석을 한 뒤에 그리고 어떤 보장이 부족한지 또 어떤 불필요한 보장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주기적으로 꼭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보험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은지 또 꼭 가져가야 될 유지해야 할 보장은 어떤 건지 또 해지하면 손해를 본다는데 그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어떤 건지 오늘 그런 팁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주제 준비해봤습니다. 네, 리모델링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종종 접해보지만 어떤 기준을 잡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전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 팁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준비해본 사례는 30세 남성분이신데요. 이미 보험을 가지고 계셨지만 또 더 좋은 보장이 나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번 점검을 요청하셨는데요. 이분 딱 30세시죠.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어린이 보험, 어른이 보험이라고 불리는 이 보험을 30세까지만 준비하실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또 더욱 서둘러서 보장을 점검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기존 가지고 계신 보험 중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장 내용이 조금 많을 수 있을 텐데요. 이걸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망과 후유장애 부분입니다. 이제 상해 사망에 1억.
그리고 질병 사망의 5천, 또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이라는 담보에 5천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율이란 내 몸의 손상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3%에서 100%까지를 나눠서 쭉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100%에 가까울수록 손상의 정도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80% 이상 후유장애, 즉 내 몸이 80% 이상은 손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일 텐데 사실 잘 와닿지는 않으시죠. 그렇다면 어떤 정도인지 감을 알아보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쪽 눈이 아닌 두 쪽 눈이 모두 다 멀었거나 아니면 두 귀 모두가 들리지 않거나 심장 이식을 받아야지만 100% 후유장애에 해당합니다. 또 폐나 신장 이식, 혈액 투석 같은 일도 굉장히 큰 일인데도 75% 후유장애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80% 이상 후유장애는 조금 보장받기 어려운 담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보험은 2010년에 준비하셨던 보험입니다. 이렇게 예전 보험에는 상해 사망이라든지 이제 80% 이상 후유장애 같은 담보를 함께 준비해야지만 보험 준비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 담보가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가 갱신형 보장들을 따로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가로 부분에 갱신이라고 되어 있는 담보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줄을 살펴보시면 20년 난 100세 만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 갱신형이라는 담보는 100세까지 꾸준히 돈을 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당연히 갱신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갱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진단금에 해당하는 담보입니다. 이 진단금은 나이를 먹을수록 가장 많이 보험료를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갱신될 경우는 가장 보험료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표를 보실 텐데요. 이 부분 다들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실손 보장입니다. 실손보험, 실비보험이라고도 불리는 부분인데요. 내가 치료해서 부담한 부분을 실손, 그래서 내가 실제로 손해본 금액을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실손, 보험료가 오르면서 기존 보험을 유지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전환 혜택이 있다는데 전환을 해야 할지 해지하고 다른 보험을 가져가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명백하게 단언드리기보다는 현재 병력 사항과 또 나이, 또 각자의 기준과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분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또 30세로 젊은 나이이시죠. 거기에 또 이 실손보장의 보험료가 크게 높지 않습니다. 게다가 80세 만기가 아니라 100세까지 유지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30%로 높아지는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시는 것보다는 기존 보장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건 다음 보험인데요. 이 다른 내용들보다 가운데 부분인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이란 담보를 가장 초점을 두셔서 보면 되겠습니다. 의뢰인분이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셔서 문의를 주셨던 건데요. 또 의술이 발전하고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 우리나라에서 계속 제공해주기 때문에 꾸준히 받게 되죠. 또는 회사에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빨라지고 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뇌졸중의 경우는 뇌질환의 70%, 또 급성심근경색의 경우는 심장질환의 9.5%밖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입니다. 게다가 이 보험은 2013년에 준비하셨던 보험인데요. 앞으로 15년은 더 납입을 하셔야지만 계속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데에 비해 보장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보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에 가입했던 내역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이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받기에 까다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밖에도 보장들이 좀 협소하다라는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은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바로 첫 번째 표를 살펴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기존에 실손 보장이 들어있던 보험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30세로 젊으신 나이에 불필요한 갱신형 담보와 보장받기 어려운 담보들을 제외하고 사망담보와 실손보장만 남긴 겁니다. 그래서 기존 보험료에서 4만 원이 감소해 6만 원으로 이 보험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험을 리모델링 하실 때에는 내가 기존 가지고 있던 보장 중에서 좋은 보장은 충분히 남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해지를 확 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액 조정을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보험을 해지하시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환급금이 쌓여있던 것이 있는데요. 앞서 이제 줄였던 보험료, 매월 나가던 보험료 10만 원에 이제 해지 환급금을 보태서 기존 보험료보다 약간 높더라도 더 탄탄한 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해주셨는데요. 다음 표를 통해 어떻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됐는지 변경된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은 생명보험회사의 종합건강보험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그냥 두 가지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암, 후유장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암진단금, 소외감 이렇게 5천, 1,000만 원씩 각각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나머지 긴 글자로 되어 있는 부분 전부 다 항암 치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항암치료법 계속 발전해 나가기도 하는데 단어도 어려워지고 또 내용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굉장히 생소하죠. 그래서 오늘 한꺼번에 정리해드리기 위해 이러한 보험 준비해보았는데요. 암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암 수술입니다. 내 암 조직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죠. 이 가장 최신 나온 건 다빈치 로봇 수술이라는 보장이 있는데요. 이 의사가 로봇팔을 사용하여 국소 부위만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흉터가 적게 남고 또 작은 부위를 미세 컨트롤할 수 있다 보니 주변 장기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 그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 암에 걸리면 화학 방사선이나 또 세기 조절 치료 이런 거 받으시죠. 그런데 이 담보 내용 중에 방사선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다 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를 하셔야 할 점이 바로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라는 담보입니다. 암치료 자금 너무 복잡하고 저는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실지라도 이 담보만큼은 꼭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바로 어떤 약물로 치료를 해도 또 어떤 방사선 치료를 받더라도 그 어떤 것에도 해당을 하기 때문에 가장 범위가 넓은 담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담보가 가장 좋은 담보기는 하지만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도 가장 크기도 하고 또 가져가실 수 있는 한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런 표적 항암 약물 치료라든지 카티 항암 치료를 함께 준비를 해서 보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물 치료, 가장 최신 나온 신세대 치료 방식인데요. 예전에 머리 다 빠지고 몸 상하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 항암 치료, 또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명령을 주입하는 카티 항암 약물 치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암은 수술만 하고 약 한 번 탄다고 끝이 아니죠. 계속해서 통원을 하면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든지 약을 지속해서 타면서 계속해서 관리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런 관리 검진을 받을 때도 통원을 하실 때마다 받을 수 있는 담보까지 추가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또 마지막 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이 또 의뢰인분의 마지막 30세에 준비하실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험으로 왜 준비하는 것이 더 의뢰인분께 유리하다는 걸까요? 바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납입면제 제도 때문입니다. 이 보험은 무려 10대 납입면제가 적용이 되는 보험인데요. 이 10대 납입면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 보험에서는 암이나 혹은 뇌출혈, 또 급성심근경색에 이렇게 확률이 낮은 혹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런 질병에만 납입면제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뇌혈관 질환 또는 허혈성 심장질환 등이 걸리게 되더라도 면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내지 않고 쭉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내용을 보시면 뇌와 심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담보가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심장질환과 뇌질환을 굉장히 많이 넓은 범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가장 주목하셔야 할 점이 바로 이 산전특례 진단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아나운서님, 암내심의 3대 질환을 꼭 보장을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담이 가장 커서 그러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이 암과 뇌 그리고 심장 질환이 아무래도 돈이 정말 많이 들고 또 가장 아픈 질병이라고 합니다. 사망에도 가장 영향을 높이 끼치기도 하고요. 그걸 나라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3대 질환에 대해서는 또 특별한 혜택,
즉 상전특례라는 것을 적용을 하는데요. 기존 치료 자금의 5%만 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이죠. 그런데 이 암에 대해서는 5%를 혜택을 받는 것이 5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의 경우에는 30일밖에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뇌와 심장 질환 한 번 발생하면 재발의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하는데 30일로 보장받기에는 조금 아쉬운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산정특례 진단금이라는 것은 산정특례 대상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1,000만 원의 진단금을 추가로 주기 때문에 이 부담을 좀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진단금은 한 번 받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 혹시나 추가로 더 진단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담보를 함께 준비하게 된 겁니다. 또 그 밖에도 작은 수술만 하게 돼도 7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합산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 수술비라든지 또 120만 원에서 1,1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해 수술비까지 함께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기존의 장점이었던 실비는 불필요한 보장을 빼고 핵심만 유지하고 아쉬웠던 보장을 추가로 보장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없던 담보를 요즘 의학기술 발전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는 꼭 준비해야 되는 항암 담보들, 부족했던 수술비까지 다 보장을 받으시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3가지 보험을 모두 하면 보험료 얼마나 될까요? 3만 원 정도밖에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쏙쏙 골라서 보험을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리모델링을 이렇게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무조건 해지가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지할 건 유지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잘 보충을 해주신 것 같아요. 보장 범위도 넓고 또 실속 있는 내용들로만 이렇게 대비가 된 것 같은데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이분은 상명일이 다가오시기 때문에 또 보험 준비를 서두르셔야 했는데요. 상명일이라는 것은 보험회사의 생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만나이로 많이 따지시죠. 그런데 이 만나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보험회사에서 생각하기에는 생일로부터 1년의 절반인, 즉 6개월, 반올림을 해서 이 6개월이 지나게 되면 내가 한 살을 더 먹은 나이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똑같은 보장을 준비해도 내가 내야 하는 돈이 다르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 끗 차이로 달라질 수 있는 보험료 잘 생각을 하셔서 내 생일보다 6개월 더 빠른 준비를 보장을 발맞춰서 준비하시기를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보험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해주셨는데 이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나에게 맞는 보장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리모델링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요. 아버님이 주무시다가 갑자기 사망을 하셨는데 가입한 보험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고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보험을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이런 질문은 대부분 자녀분들이 제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부모님이나 남편이 사망을 하시거나 하면 궁금하잖아요. 누구나 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 국민이 3명, 전 국민이 한 명이 3건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아버님이 사망을 하셨다면 보험이 있어서 그래도 그걸로 이제 상속세를 마련한다던가 장례를 치른다던가 받으면 좋잖아요. 내가 낸 돈이니까. 그래서 가장 많은 질문이 사망과 동시에 오는 게 이제 이 질문이 많은데요. 자, 이건 이제 제일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사망 신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망 신고한 게 이제 서류를 가지고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보험은 손해보험 회사가 있고 생명보험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군데 협회
이제 그 사망 진단서를 갖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고 제출을 하시면 금융보험뿐만 아니고 뭐 금융도 다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한 달이나 2달 안에 어떤 이제 보험이 있는지 이렇게 쭉 본인에게 오게 됩니다. 이 두 군데 가기 귀찮으시다 하면 지금 현재 국민은행에 가시면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에서 통합으로 다 금융까지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일단 가장 빠르게 국민은행 한번 가보시는 게 알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이 이렇게 들어있다. 근데 보장 내용을 보셨을 때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그 보험 가입한 지점에 전화를 하시던가 보험사에 전화를 하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네, 적어도 한두 달 안에는 어떤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6년 전에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준비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어떤 게 있을까요? 뇌졸중을 앓으셨다니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아프셨다 보니 또 보험을 찾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프셨던 경우라면 보험을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살면서 병원 한 번 안 가보신 분들, 젊은 분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 한 명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병자 보험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유병자라고 한다면 그만큼 아플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의 부담이 조금 크게 되죠. 예전에는 이런 유병자 보험도 몇 종류 없었는데요. 이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경쟁력을 위해 많은 보험이 나왔습니다. 이 6년 전에 치료를 마치셨다면 355 보험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 회사가 앞다투어 경쟁력이 있는 보험을 내놓기 위해 이런 355 보험도 새롭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질병으로 아프셨다고 하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전이고 완치되어서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면 일반인에 비해 너무 높은 보험료는 내기 아까우셨죠. 그럼 355란 이렇게 3개월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추가 소견, 또 혹은 5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면 준비가 가능한 보험입니다. 뇌졸중이 6년 전이고 또 치료가 이미 끝나셨기 때문에 내 돈을 조금 더 아끼시면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355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네,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이 가입 기준을 잘 고려하셔서 부담이 가장 적게 드는 방향으로 보험을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 텐데요. 백혈병에서 이제 가족력이 있습니다. 암보험을 추가로 준비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 보험은요. 가장 중요한 게 내 이제 그 유병 현황, 내가 어디가 아픈지, 약을 먹고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가족력이죠. 아무래도 가족력이 없는 분보다는 백혈병이 있다, 무슨 뭐 혈압약을 드신다 이런 분들은 그 병에 걸릴 확률이 건강한 가족력이 없는 분보다는 높은 게 당연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고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확률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보다 높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의뢰를 주신 분도 아마 그런 생각에 의해서 백혈병이었을 때 물론 암보험 있으시지만 그거를 추가로 하고 싶으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아까 이재희 전문가님 설명 잘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중에 암이 진단금이 충분히 있으시다면 그중에 이제 백혈병 같은 경우는 혈액을 타고 림프를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가 뭐 다른 혹시 백혈병 아니고 다른 암도 걸릴 수 있잖아요. 기존의 수술비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이제 카티 항암제, 카티라는 거는 면역 치료제거든요. 면역력을 강하게 해서 백혈병을 잡게 만드는 거예요, 암을. 그래서 백혈병이나 면역 항암으로 인해서 생기는 림프암이나 뭐 이런 암에 굉장히 좋은 치료제니까 카티 항암제, 그다음에 항암 방사선제 이런 부분들에서 항암 약물 치료제 내가
백혈병 치료를 하는데 항암 치료를 하는데 구토하고 이렇게 힘든 것 말고요. 굉장히 좋은 항암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백혈병 하면 금방 사망하실 수 있다 이럴 수 있는데요. 급성 백혈병 아니고는 항암 치료만 좋은 항암 치료로 면역을 키워가면서 물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암 치료제와 카티 항암이 같이 들어가 있는 보험을 준비하신다면 안심하고 치료를 하면서 평상시 일상생활까지 가능하면서 치료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거 꼭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진단금이 탄탄하게 잘 마련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맞는 치료 방향으로 비중을 넓게 준비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이 운전자 보험 계속해서 바꿔줘야 한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바꿔야 하는 걸까요? 네, 운전자 보험은 아무래도 말 그대로 운전자를 위한 보험이죠. 이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는 데는 꼭 4가지 담보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벌금 담보, 두 번째로 변호사 선임 비용, 세 번째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네 번째로 부상 처리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로교통법이 자주 바뀐다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몇 년 전에도 계속해서 바뀌면서 또 민식이법이라고도 부르는 스쿨존법이 새롭게 제정이 된다라든지 또 우회전에 대한 법안이 또 새롭게 바뀐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계속해서 생기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벌금 비용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벌금 담보를 또 계속 조정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또한 또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도 법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이 변호사 선임 비용도 법에 따라서 바꿔서 준비를 하셔야 하는 거고요. 또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거는 합의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물가가 상승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물가 상승, 또 인건비의 상승 때문에 요구하는 합의금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만약 내가 예전에 보험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합의금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면 내 지갑에서 돈을 더 내면서 합의금을 충당을 해야 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람을 쳐서 중상해를 입히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한다면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할까요? 단돈 몇 천만 원만 요구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이럴 때 높은 합의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내 주머니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금액이 나가게 되겠죠. 또 이렇게 교통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 보험 당연히 바꿔줘야 하겠죠. 한 번 교통사고가 나가게 되면 굉장히 큰 돈이 나가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시는 거죠. 보험료를 내가 매달 내고 있는데 보장받지 못할 곳에 내가 돈을 내고 있다라면 그만큼 또 아까울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운전자 보험은 바꾼다고 해도 비용이 크게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꼭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어떤 도로교통법이 바뀐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시면 변경을 또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